오늘 입시 설명회는 주로 모집 요강이나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만 좀 말씀드릴 계획이고요. 그래서 온라인 입력이나 파일 업로드를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머님들이 자세히 좀 읽어보시고요. 특히 이제 긴급 연락을 위한 전화번호 이런 거 꼭 잘 적으셔야 되는데 요거는 중국 전화번호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한국의 할머니 전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중국 전화 적으시면 돼요. 요즘에는 중국으로 바로 전화오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도 지금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 이메일이 가장 편하잖아요. 네, 학교 이메일이 제일 편하죠. 혹시 재수하는 경우라고 하면 학교 이메일을 쓸 수 없으니까 본인이 제일 열심히 잘 보는 그 이메일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이제 선생님이 뭐 편지, 레터 형식으로 해서 직접 학생에게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걸 뭐 봉인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교사 추천서는 이건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추천서는 전부 입학 지원서에 입력된 교사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교사가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에러를 낳을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에러를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이메일이 소속 학교의 이메일이어야 된다라고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학교에 지금 선생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시면 학교 이메일 그걸로 이메일 주소를 적으면 되는데 우리 학생한테 써주는 선생님이 지금 다른 학교 가셨어요. 다른 학교를 가셔가지고 그 학교에 계시니까 그 학교 이메일을 이렇게 쓰는 거 그거는 또 학교니까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고 퇴직하셔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든가 또는 뭐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 조금 애매하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 학교에 계시는 뭐 우리 학교도 좋고 전근 가셔서 다른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 다 좋지만 가능하면 현재 있는 지금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안 된다도 아니고 나쁘다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학에서 바라볼 때는 그냥 이 친구가 뭐 물론 뭐 가신 선생님한테도 굉장히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 계신 선생님한테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잘 보여야 되는 게 좋은 거죠. 특히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거 깜빡하고 안 썼다 그러면 그냥 탈락하는 겁니다. 요거 확인 꼭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프로파일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국제학교들에서는 고등학교 프로파일은 이미 다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주시는 프로파일을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공인성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인성적.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온라인 리포팅으로만 제출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네, SAT, AP, ACT 온라인 리포팅으로만 제출 가능하다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뭐 이거를 리포팅 하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기록을 할 수 없나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원서 작성할 때 우리가 쓰는 칸이 다 있습니다. 쓰는 칸이 있어서 그 쓰는 칸에다가 일단 입력하시고 그다음 리포팅 하시면 되는데 여기 IB 같은 경우는 이미 졸업한 학생들은 최종 점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상 점수를 제출해야 되니까 예상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는 이렇게 어드바이저나 스쿨 카운셀러가 만들어서 제출하고 최종 점수를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됐죠. 그리고 예상 점수로 지원할 때는 조건부 합격.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런 조건부 합격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온라인 리포팅 할 때까지는 14일까지 접수해야 된다. 즉 지금 있는 성적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리포팅 하셔야 되죠. 네. 리포팅 할 때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걸리니까 뭐 11월 달, 12월 달 하셔도 되는데 카이스트를 쓸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리포팅 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인 외국어 성적은 제출하지 않다고 돼 있죠. 토플 제출 안 합니다. HSK 제출 안 합니다. 네, 이런 거 제출하지 않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괜히 우리의 토플을 못 내서 걱정이 돼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거 경쟁률입니다. 경쟁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경쟁률이 있는데 지금 뭐 8.7대 1 나와 있죠. 2020학년도 8.7대 1인데 뭐 다른 전형에 비해서 좀 남세담 센 편이고 뭐 수능 우수자 전형은 이거는 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애들이 다 수능 봐서 보는 거니까 좀 비교 대상이 안 되고요. 나머지 전형하고 따졌을 때 사실 외국고 전형이 약한 편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2021학년도 와보시면 이게 10.75대 1인데 수능 거 빼고 나면 제일 높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전형이란 뜻입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한 전형이란 뜻이에요. 그 전형에서 선발됐다 굉장히 대단한 거죠. 2022학년도 것도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 외국어 이거 수능 우수자 이것도 없기 때문에 수식 것만 기록에 나와 있고요. 우리 거는 없습니다. 네. 왜 없지?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입학 지원서 보시죠. 네.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곳, 그 다음에 여기도 칠해야 되는데 여기 전기전자 이렇게 포함해서 한 4개 정도, 그 다음에 좀 더 확대하면 5개, 생명과학과까지. 즉 바이오 이름 붙은 애들은 그 다음에 컴퓨터 연결되는 곳은 너무너무 셉니다. 정말 세고요. 이게 카이스트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카이스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의 다른 전형에서도 굉장히 바이오 쪽, 컴퓨터 쪽은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네.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갖고 왔냐면요. 이게 올해 그 미국 대학 쓰는 커먼 앱 에세이예요. 이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다 보셨을 거고. 1번부터 7번까지 이제 질문이 있어요. 커먼 앱에서 써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 3번하고 6번 문제가 카이스트 1번 문제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네. 미국 대 쓰는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 네,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근데 미국 대학 쓰는 것처럼 한국 대학 쓰면 사실 망합니다. 네, 저는 망한다고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커먼앱에서 쓰는 이런 주제들이 사실은 디테일하지 않잖아요.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질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카이스트 질문 1번 지금 보시면 네, 질문 비슷하죠. 아까 봤던 지금 이런 질문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질문이나 그 다음에 question or challenge the will for idea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그런 질문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뭔가 어느 쪽으로 이 질문들의 방향성을 이렇게 옮겨가야 될 건가 하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1번 그 다음에 4번 이런 게 아마 연결이 되겠죠. 1번하고 4번이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카이스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카이스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읽어보시면 자기소개서는 어떤 내용을 쓰면 됩니까? 라고 카이스트가 만들어 놓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단순하게 사실을 나열하지 말라.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 과정과 노력,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래서 뭐 특정 연구나 동아리 할 때 했다. 난 이거 참가했습니다. 상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노력했고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이런 부분을 쓰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여기 이런 얘기 써놨습니다. 1번하고 4번은 대기업 공통 문항이 아닌 카이스트 고유 문항이다. 그래서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카이스트가 지금 대놓고 얘기했어요. 1, 4번 중요하다고. 1, 4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중요하게 좀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미국 대학 카모넴에 있는 거 그런 질문 아니야? 뭐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거 아니에요.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이 카이스트에 진학해서 어떤 꿈으로 발전하고 이루고 싶은 게 뭔가 이런 것까지 다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고 2번하고 3번은 대기업 공통 질문입니다. 대기업 공통 질문인데 아까 제가 그 윤리의식이나 그 다음에 협동정신 그 다음에 국가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 인재 선발상에 대한 부분 할 때 특히 여기 2번
이거는 대기업에서 채택한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가 대기업 문항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왜? 카이스트가 원하는 인재상하고 같으니까요. 같으니까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뭘 노력했느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배웠느냐. 즉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든지 또는 우리 사회의 약자,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느냐. 특히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요번에 재외국민 7월 달에 했을 때 이게 같은 질문이었거든요. 재외국민 전형에서 1번, 2번이 요거 2번, 3번이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대부분 다 이거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라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코로나라서 밖에도 못 나오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쓸 말이 없어요. 그 친구는 떨어지는 거죠.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 하는 점을 좀 써달라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배려심이나 또는 나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머리만 똑똑한 그런 친구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2번은 공통문항입니다. 공통문항인데 여기에 이 노력하고 1번의 이 노력하고가 좀 겹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노력과 여기서의 노력을 만약에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다른 노력입니다. 노력은 아니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그런 노력은 아니고요. 다른 노력입니다. 종류가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 1, 4번의 공통문항에 대한 부분 신중을 기해라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좀 써도 되느냐. 아까 토플, 토익 이런 거 제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출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나는 이거를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는데 이게 수시에서는 이거 기입하면 빵점 처리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빵점 처리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니까 작성하지 마세요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거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보시는 심사위원들이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또 하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자, 독서 이록 목록. 카이스트가 이제 올해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지난번 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독서 이록 목록을 만든 이유가 카이스트에 진학한 많은 친구들이 인문학적 소양이라든지 사회과학적 소양이 참 부족하다. 이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인재상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재상에서 나오는 협동정신이에요. 인문학적 소양이나 사회과학적 소양이 없기 때문에 현대의 과학은 혼자서 연구해서 혼자서 노벨상 타지 않습니다. 각 분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야가 다 코어를 통해서 연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코어를 할 때 상대편 연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는가, 왜 저게 중요한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외벽에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외벽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 외벽을 좀 청소를 해보자. 왜 이렇게 더러워지지? 라고 생각했더니 거기에 그 무슨 비둘기들이 많이 와가지고 뭐 분변도 생기고 막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가 왜 오지? 라고 했더니 나방들이, 그러니까 비둘기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나방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둘기가 오고 또 그래서 벽이 더러워진다. 그래? 그럼 나방은 왜 오는 거지? 라고 했더니 어, 직원들이 빨리 퇴근하는 직원들이 이제 박물관이니까 5시 땡 하면 이제 하고선 나가면서 이제 불을 켜놓게 되니까 막 나방들이 와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비둘기가 오고 또 외벽이 또 더러워지고.
그래서 외벽을 칠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그 깨끗하게 하게 하자의 결론이 뭐냐면 지금 직원들의 퇴근 시간을 좀 조절하자. 네, 퇴근 시간을 좀 조절해서 바깥에 불 켜는 시간을 조금 늦추면 나방이 좀 적게 오고 비둘기가 적게 오고 외벽이 깨끗해지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그냥 하나의 사건에만 막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연쇄해서 정말 새로운 곳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문제 해결점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카이스트에 지원하는 이 친구들조차도 자기 연구 분야만 열심히 뒷답할 게 아니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주변 분야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서 전체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가. 박물관의 외벽을 깨끗하는 거하고 직원들이 조금 1시간 늦게 퇴근하는 건 무슨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점점 통합적인 사고, 융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한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카이스트에서 나오고 특히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총장님께서 그런 얘기들을 강조하셨고 그래서 이런 게 나왔다고 봅니다. 보시면 지금 서울대처럼 뭐 그 책에 대해서 써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슨 책을 읽었고 도서명, 저자, 출판사만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학업 외 역량을 면접할 때 이런 걸 물어보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거 5권 쓰려면 5권 중에서 어떤 게 면접 나올지 모르잖아요. 5권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데 그럼 애들이 막 고민하죠. 사실은 이거 고민할 때 카이스트니까 전공과 관련된 책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바이오 쪽이면 딥다 바이오만 관련된 책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인문학적인 책, 사회과학적인 책 그것조차도 힘들다면 학교에서 배웠던 책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책, 본인이 재미있어서 읽었던 책, 그 책을 좀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읽고 면접 전까지는 사실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학업 외 역량에서 평가를 뭐 하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핵심 가치, 도전, 창의, 배려. 이게 이제 카이스트 핵심 가치라고 지금 써놨어요. 선발 인재상에도 이렇게 써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논리적, 다면적 사고 능력, 그 다음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배려심. 네, 이런 것들을 다 본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래서 면접관의 질문이 이제 면접 제시문이 주어지면 그걸 보고 답변을 하면 되는 건데 이때는 지원 서류와 관련된 개인별 질문도 할 수도 있다. 네,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걸 다 할 거냐? 사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면접이 바뀔 겁니다. 어쩌면 뭐 많은 친구들이 예전 같으면 면접을 하지 않은 친구가 합격하는 케이스가 더 많았지만 올해부터는 어쩌면 면접을 해야 붙는 경우가 더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될 거고 이런 융합적 사고가 필요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선발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면접 준비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물론 그 면접 준비가 뭐 특별하게 무엇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뭐 사실 그거 할 시간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책에 대해서만이라도 제대로 읽고 평가를 내릴 수만 있다면 네,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수학 문제를 물어보긴 할 텐데 수학 문제는 꽤 어려울 겁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카이스트를 지원할 때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아이가 이제 카이스트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적이나 스펙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 최근의 경향은 뭐 아시는 것처럼 뭐꼭 카이스트를 안 붙어도 돼. 꼭 카이스트를 붙자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한번 써보겠어. 자기소개서도 한번 써보고 서류도 준비해보고 전체 과정도 좀 이해해보고 또 혹시 면접을 하게 된다면 그것조차도 한번 해보겠어. 그리고 붙어주면 너무 고맙고 아니어도 뭐 괜찮아.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고 올해 정말 많이 지원하실 거라고 보고 재수생들은 더 많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질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네, 저는 뭐 일찍 시작하라고 저는 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 추천서 어느 선생님한테 부탁할 건지 네, 그거 잘 판단하셔서 이 선생님들한테 부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서 마감이나 서류 제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잘 보시고 네, 준비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모집 요강을 쭉 한번 훑어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고요. 어머님들이 좀 작년과 달라진 점들을 좀 잘 판단하셔서 준비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뵐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상황인데 정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